등록 전환 신청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것 좀 보겠습니다. 지목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지목 28개. 그렇죠. 이 28개를 둘로 구분을 해요.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면 10개와 18개로 구분합니다. 구분하는 기준은 우리 사회에서 거래가 좀 잘 되는 토지들, 거래가 잘 되니까 땅값은 어떨까요? 비싸겠죠. 가격이 비교적 비싼 토지들. 그러면 땅값이 비싸면 지적소관청은 효율성을 높여야 되겠죠.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토지들. 효율성을 높인 다음에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들. 그 토지들은 이 10개입니다. 10개, 18개. 그래서 거래가 잘 되는 토지들, 가격은 높은 토지들,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토지들,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들, 그 토지들은 18개의 지목은 그 토지들이에요. 이 18개의 지목의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러면 이 10개의 토지는 우리 사회에서 거래가 잘 안 되겠죠. 거래가 잘 안 되니까 가격은 어떨까요? 비교적 저렴할 겁니다.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도 떨어질 겁니다. 그 토지는 이 10개고요. 이 10개의 지목의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해서 관리를 합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해서 관리를 하게 돼요. 이때 이 10개와 18개 어느 거 외우실래요? 10개. 이걸 외우신다고요? 10개를 외우는 게 낫죠. 이 10개 뭐가 있습니까? 철, 제, 천, 구, 유, 수, 묘, 목, 도, 임. 그렇죠. 이 10개의 지목의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해서 관리를 합니다. 철은 뭐라고요? 철도용지, 제는 제방. 이 제방은 방어를 위해서 만든 거. 이게 제방입니다. 제는 만들 제고요. 방은 방어란 뜻이에요. 방어를 위해서 만든 것을 제방이라고 얘기하는데, 파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거 뭘까요? 방파제. 모래바람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걸 뭘까요? 방사제. 폭염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거 뭘까요? 방염제. 이런 건 전부 다 제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목이.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천은 뭘까요? 하천. 하천. 이거는 차장천언 안에 들어가죠.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부호를 만든 겁니다. 이거는 뭘까요? 국어. 이 국어는 또랑 구자에 또랑 거자입니다. 그래서 또랑을 한자로 국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건 뭘까요? 유지. 유지. 이 유자는 물방울 머무를 유. 지는 연못지. 그래서 물이 고여 있어서 연못 형태로 된 부지. 뭐가 있겠습니까? 연못, 호수, 댐 이런 것들을 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였습니까? 수도용지, 요것은 묘지, 목장용지, 도로, 임야를 얘기합니다. 이 10개의 지목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예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하는데 이 토지는 이 10개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라는 겁니다. 10개 중에 하나. 그러면 어디에 등록되어 있을까요?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목에서 이 지목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해서 관리할 수는 없겠죠. 옮겨야 될 겁니다. 어느 쪽으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이를 등록이 전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 이를 등록이 전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등록전환 제도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어느 쪽에서 등록해서 관리하는 게 효율성을 높이고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까요? 이쪽.
맞습니까? 따라서 첫 번째 이유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등록전환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두 번째, 요 임야도는 보통 축척이 6,000분의 1이에요. 6,000분의 1. 지적도는 보통 축척이 600분의 1 아니면 1,2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좀 더 정밀도가 높겠습니까? 지적도. 따라서 두 번째 이유는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등록전환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첫 번째,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두 번째,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등록전환 제도가 고안이 된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럼 이 등록전환 제도는 첫 번째, 이는 등록전환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바뀌는 거. 임야대장, 임야도에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을 바꾸는 것은 등록전환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유는요, 효율적 관리 떨어지겠죠. 정밀도 떨어지겠죠. 따라서 취지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이것은 등록전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은 등록전환이지만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 임야도로 등록을 바꾸는 것은 등록전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만들어진 취지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이 등록전환 제도는 지목 변경을 수반할까요? 수반하지 않을까요? 네, 수반합니다. 그렇죠. 이쪽에 등록된 토지를 이쪽으로 등록을 바꾼 이유는 뭡니까? 지목이 달라졌으니까. 맞습니까? 지목 변경을 수반하게 될 겁니다. 다만 지목 변경을 수반함이 원칙이지만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보실 거예요. 좀 들어보시면 뭐 기억하실 필요는 아직은 없는데, 첫 번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돼서 나머지 토지만을 위해서 요 임야대장, 임야도를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그 나머지 토지도 지목 변경 없이 옮깁니다. 다시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위해서 임야대장, 임야도를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그 나머지 부분도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합니다. 두 번째,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전환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합니다.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관리지역이 되니까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합니다. 이때는 지목 변경이 없을지라도 무조건 옮기게 돼요. 그러한 세 가지 경우에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단골로 출제되는 부분이고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나중에 보실 겁니다. 세 번째, 축척의 변화가 뒤따를까요? 뒤따르지 않을까요? 뒤따르겠죠. 축척의 변화가 뒤따릅니다. 다만 축척 변경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지금은 개념만 보시면 돼요. 개념. 그래서 이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등록전환이라고 하고, 원칙은 누가 신청해야 되겠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때는 지적소관청은 어떻게 할까요? 직권으로 등록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거가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분할 신청 보십니다. 분할. 다 했던 것들이죠. 네.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 토지가 쪼개져서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불러요. 분리시켜서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분리시켜서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이 분할은 원칙은 뭘까요?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분할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을 신청하고 싶으면 분할 신청하는 것이고, 분할을 신청하기 싫으면 신청 안 하면 돼요. 이때는 직권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됩니다.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분할 신청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존재해요. 예외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분할을 신청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0일 이내. 이게 시험과 관련해서 대단히 잘 나옵니다. 원칙은 분할을 신청할지 말지는 소유자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분할을 신청해야만 되느냐면 이러한 경우가 존재해요. 이 토지는 한필지 토지입니다. 소유자는 누구냐면 갑이 소유자예요. 소유자. 그리고 이 토지는 가수원이에요. 가수원. 그래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가수원입니다. 예를 든다면 사과나무를 재배하는 가수원이에요. 그런데 이 갑이라는 분이 이 사과 농사를 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살고 있던 집을 팔아버리고 일로 이사 오고자 해요. 가수원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건물 짓겠죠? 건물을 질 겁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의 부지는 뭘까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 뭡니까?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 뭐라고 했죠? 대지. 맞습니까? 그럼 이 부분은 대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한필지 토지에 관해서 지적공부가 존재할 텐데 처음에 뭐로 등록되어 있겠습니까? 지목이 가수원으로 등록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일부가 이제 대지가 됐죠. 그러면 여기에 대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일필일목의 원칙상 두 개의 지목이 등록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지는 양입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입지가 될 수 없는 토지 세 가지가 있죠. 대지 10% 초과 330제곱미터 초과. 이때는 대지가 될 수 없다고 했죠. 이건 양입지가 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면 이건 대지니까 양입지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쪼갤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때는 이렇게 쪼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지적 공부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대로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 그림을 가지고 말로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말로 출제하니까 한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 일필일목의 원칙상 그 용도가 달라진 부분은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다시요. 한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일필일목의 원칙상 그 용도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는 분할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거를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한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용도가 달라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는 분할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의무라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을 보실 텐데 합병은 요게 합병이죠.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쳐서 병합시킨다라고 해서 합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쳐서 병합시킨다. 합병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합병은 원칙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합병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합병하고 싶으면 합병 신청하는 것이고 합병하기 싫으면 합병 신청 안 해도 됩니다. 소유자의 자유의사예요. 그런데 이때도 예외가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예외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네? 안 했어요. 철제, 전, 구, 유, 수. 이거 어딘가 보셨죠? 철제, 전구, 유수. 그렇죠. 여기까지죠. 철제, 전구, 유수. 그 다음에 학, 도,
부채공장.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공장. 요 지목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합병 신청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뭘까요? 철도용지. 요거는 뭘까요? 제방. 요거는 하천. 요거는 국어, 유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도로. 이거는 지목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공동주택의 부지입니다. 공동주택의 부지에 부자를 딴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체육용지. 이거는 공원. 이거는 공장용지. 차장 천원할 때 그 공장용지. 다시요.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도로, 공동주택의 부지. 그 다음에 체육용지, 공원, 공장용지. 공통점은 공익성이 강한 지목들입니다. 공익성이 강한 지목. 그래서 공익성이 강한 이러한 지목이 될 때는 공익적인 사업이 진행되니까 공익적인 사업은 토지가 합병이 돼야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묘지 같은 것을 끼워 넣어서 틀린 지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저기는 철제, 전구, 유수, 묘목들이 뭐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지목. 합병 신청 의무가 있는 것은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 하나가 더 있는데 아까 이건 나중에 할 건데 제3자가 소유자를 대위해서 신청하는 경우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아까. 그렇죠. 그런 흔적이 있죠. 첫 번째 공공사,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경우, 세 번째 공동주택의 부지, 네 번째 채권자 대위 신청이 있는데요. 첫 번째 뭐였다고요? 첫 번째 공공사.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 공간정보법에서는 무조건 뒤따르는 지목이 있어요.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뒤에 무조건 뒤따르는 지목이 있는데 철, 제, 전, 구, 유, 수, 하, 또 8가지.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뒤에 철, 제, 전, 구, 유수, 학도 여기까지 무조건 이런 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 외우시면 다 외우신 거예요. 다시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지목의 토지 뭐가 있다고요? 철제, 전구, 유수, 묘목 등.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뒤따른 지목이 뭐라고요? 철제, 전구, 유수, 학도. 합병 신청 의무가 있는 지목 12개 뭐라고요?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지금은 어렵죠. 하지만 한 몇 달, 한 3, 4월만 돼도 다 외우셔요. 그 다음에, 이거 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합병을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경우,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 그때는 토지 소유자는 합병을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기억하죠.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 이렇게 얘기합니까? 맞죠? 그러면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면 토지가 이제 한 필지가 됩니까? 한 필지가 되죠? 그러면 합병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합병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한 필지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합병 요건 안에는 한 필지 성립 요건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하겠죠. 한 필지 성립 요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6가지. 기억 안 나시죠? 지, 소, 지, 지, 축동. 기억나실까요? 기억은 안 나지만 들은 흔적은 있다. 이건 여기까지는 되십니까? 네, 그러시면 돼요. 지,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소,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지, 지목이 동일할 것. 지, 집안이 연속적일 것. 축, 축척이 동일할 것. 등,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이게 한 필지 성립 요건이었습니다.
요거 자체로 출제한다고 했죠. 지, 소, 지, 지, 축, 등. 그러면 합병 요건에 지, 소, 지, 지, 축 등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하겠죠. 합병이 되면 한필지가 성립되니까 요거 좀 더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써먹을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87쪽에 지목 변경 신청 나와 있는데 지목 변경 이거는 한필지 토지입니다. 용도는 뭐냐면 밭농사 용도의 토지예요. 그러면 이 토지에 관한 지목은 지적공부에 뭐로 등록이 될까요? 밭농사 용도의 토지는 지목은 밭전자를 써서 전으로 등록합니다. 밭전자. 지목이 전으로 등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가 누구냐면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이렇게 주거용 건물을. 그러면 밭농사 용도의 토지에서 주거용 건물 져봤자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물은 어떻게 구할 것이며 전기는 어떻게 구할 것이며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죠. 밭에서 건물 지어봤자 의미가 없죠. 사람이 살 수 있는 뭔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땅 속에 상수도 시설 설치해야 되고 하수도 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정화조 시설 설치해야 되겠죠. 전기 시설 끌어와야 되겠죠. 요즘은 인터넷 시설도 설치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런 각종 시설을 설치해야지만 이제 대지로 바뀌는 겁니다. 대지로 바뀌어서 이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밭농사 용도의 토지에서 대지로 바뀌는 공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의 형태와 성질이 변경되는 공사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토지 형태와 성질이 변경되는 공사가 끝나야지만 대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대지로 바뀌었으니까 이러한 공사가 완료가 되면 대지로 바뀌었으니까 건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록된 지목도 뭐로 바꿔줘야 됩니까? 대.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목 변경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토지 자체의 변화를 뭐라고 부릅니까? 형질 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바꿔주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목 변경. 되셨을까요? 토지 자체의 성질이 바뀌는 거, 토지 형태와 형질이 바뀌는 거, 형질 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바뀌는 것을 지목 변경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되시죠? 이 토지는 토지 위에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이 건물은 학교 건물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 토지는 지적공부에 뭐라고 등록되어 있을까요? 학교 용지라고 등록됩니다. 지목이에요. 학교 용지.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학생 수가 줄어듭니다. 제가 사는 집 옆에도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층마다 층마다 학생이 한 층만 있더라고요. 한 층만. 원래 그 한 층에 뭐 1학년 전부 뭐 1반부터 뭐 10반까지 뭐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1반만 있어요. 1층에 1학년 1반, 2층에 2학년 1반, 3층. 그렇게 학생 수가 줄었더라고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 초등학교는 성동구에서 다녔는데요. 저의 반의 학생 수가 몇 명이었냐면, 네? 몇 명? 90명? 60명? 아니에요. 160명에서 오전반, 오후반이 있잖아요. 그쵸? 오전, 오후. 이렇게. 근데 제가 거기 전학을 갔는데,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에요. 고향은 충청도인데, 거기서는 한 반의 학생 수가 20명. 그때 그랬어요. 근데 서울로 전학 갔는데, 오전반, 저녁반으로 나누고, 그리고 오전반도 85명, 뭐 88명, 뭐 그렇더라고요. 점심 때는 그냥 뭐, 운동장이 뭐, 아니 뭐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 같은데, 제 또래면.
아닌가요? 이상하네. 그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서울에 와서 너무 신기했어요. 네, 한 반에 85명, 그것도 오전반, 같은 반인데 오전반, 저녁반 뭐 이렇게 해갖고 오후반. 네. 학교용지. 학생 수가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줄어서 하나도 없게 됐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학교 건물 팔아야 되겠죠.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늘어날 가능성도 없는데. 그래서 학교 건물을 갑이라는 분에게 넘깁니다. 그런데 물론 토지와 건물 둘 다 넘길 거예요. 이때 갑은 직업이 뭐냐면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이 건물을 교회 건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교회 건물로.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십자가 올려야 되겠죠. 십자가 올리고 이제 교회 건물로 사용이 될 겁니다. 교회 건물은 용도가 지목이 뭘까요? 종교용지예요. 종교용지. 그래서 이 부지는 뭐로 바뀌는 겁니까? 종교용지. 그러면 이 토지 위에 설치된 건물의 용도가 바뀔 때도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있겠습니까? 건물의 용도가 바뀔 때도 그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 부지에 지목이 바뀌겠습니까?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때도 지목 변경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지목 변경은 토지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 지적소관청은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지목 변경을 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7쪽을 보시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지목 변경이라고 얘기하고, 거기 대상 토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 이게 원칙입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주는 완료 준자, 공은 공사. 그래서 공사가 완료된 것을 준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토지나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지목 변경해야 되겠죠.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지목 변경하는 경우도 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3번이 좀 중요한데,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한 필지로 되는 것이 좀 더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게 돼요. 그러면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해야 되죠. 맞습니까? 한 필지 성립 요건은 뭐가 있죠? 지목이 동일할 것.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기 전이라도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목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사 준공 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밑줄 치시고 전자에 동그라미 치십니다. 전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 부분을 볼 겁니다. 요건 바다예요. 바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번지 토지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토지를 옆에서 본 거예요. 토지를. 그러면 이거는 토지니까 한 필지 토지니까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어 있겠죠.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까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남국과 북국의 한반도 크기의 빙하가, 한반도 10배 크기의 빙하가 남국과 북국에 있었는데 이게 다 녹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수면은 어쩔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한반도 크기의 10배, 그거 갖고 좀 이해 안 되시면 100배. 한반도 크기의 100배의 빙하가 남국과 북국에서 다 녹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수면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놈의 바다가 눈이 달려갖고 여기서 딱 멈췄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는 더 이상 토지입니까? 아닙니까? 뭐가 됐습니까? 바다가 됐더라는 겁니다. 바다가 됐으니까 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은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없애야 될 겁니다. 이를 바다가 된 토지에 등록을 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바다가 된 토지에 등록을 말소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가 바다가 됐는데
첫 번째, 원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말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다시 내려간다고 이제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태여 말소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또한 나라에서 여기다가 제방을 설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제방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설령 바다가 됐어도 이거는 말소할 필요가 없죠. 다만 뭐만 바꾸면 됩니까? 지목만 바꾸면 돼요. 보통 해안가 토지는 지목이 임야입니다. 임야. 야는 들판 야자인데요. 해안가는 보통 들판이라고 보기 때문에 임야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제방을 쌓을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이때 임야에서 뭐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까? 제방으로. 이렇게 다른 지목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구태여 말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겁니다. 따라서 원상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없고 다른 지목이 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바다가 됐다고 한다면 그때 안에서 말소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남국과 북국의 빙하가 대규모로 다시 얼기 시작합니다. 특이하게. 한반도 100배 크기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해수면이 내려가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뭐가 되는 겁니까? 토지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국과 북국의 빙하가 대규모로 다시 얼었습니다. 그러면 바다는 다시 내려갈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안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옆에 야만적인 나라가 다시 나오는 걸 어딜까요? 옆에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면 말소된 지적 공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이때 우리 공간정보법은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재량에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재량에 따라서 회복해도 되고 회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회복 등록한다 또는 회복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 이거는 의무 규정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회복 등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재량이 돼버립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선택이 될 겁니다. 회복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회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회복이 될 때는 지적공부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토지의 표시 기록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종전 소유자 누굽니까? 그 다음에 회복 등록하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러면 회복 등록하지 않을 때는 지적공부 안 만듭니까?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만들어야 됩니다. 토지가 존재한다면 지적공부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부분인 토지는 무조건 지적공부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회복 등록하지 않는다고 할 때도 지적공부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만들어질 테고 소유자는 누가 돼야 될까요? 갑은 아니에요.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회복 등록되지 않는다는 것은 소유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재량은 소유자 부분을 얘기해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걸 민법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토지 포락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락. 2학년 분들은 공부하신 적 있을 거예요. 토지 포락 이론. 대법원 판례로 만들어진 이론인데요. 토지가 바다가 될 때는 개인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 이게 포락 이론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민법에서 하실 겁니다.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거.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거. 거기 의의를 보시면 원석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이나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를 말소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바다가 된 토지의 말소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원칙은 뭐겠습니까? 소유자의 신청. 그렇죠. 그런데 앞에서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그런데 거기에는 며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90일이라고 되어 있죠. 30일을 추가해 줍니다. 이유는 토지가 바다가 됐다면 토지 소유자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술집에 있을 거예요. 바닷가 토지 비싸죠. 경치가 좋으니까. 그렇죠. 근데 자신의 토지가 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술집에 있든지 아니면 집에 있을 텐데 집에 주변에 소주병이 널브러져 있을 겁니다. 열받아서. 안 그럴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30일을 더 주는 겁니다. 60일에 얼마를 더 준다고요? 30일. 두 번째, 다른 토지 이동의 경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산점이 뭡니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입니다. 보통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가 바다가 됐다는 것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이제 포기해라. 네 토지는 바다가 됐다. 이렇게 통지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게 단골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 그때는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통 이 토지 이동을 신청할 때는 수수료 내야 돼요. 근데 직권으로 토지 이동을 결정할 때도 소유자가 부담했어야 될 수수료니까 강제로 징수해 갑니다. 신청할 때는 자발적으로 내야 되고 직권으로 할 때도 지적소관청은 징수해 갑니다. 그런데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의 경우에는 이거 내라고 하면 낼까요? 안 내겠죠. 강제로 징수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군수님은 밤에 못 다녀요. 어디로부턴가 돌멩이가 휙휙 날아다닐 겁니다. 저 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수료가 어떻게 된다고요? 면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바다로 된 토지의 말소회복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둘째 줄을 보시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도 아니고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2번에 셋째 줄 보시면 토지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이란 문구 보이십니까? 그 밑줄을 쳐두십니다. 가장 이해관계가 큰 자는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 그리고 바다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바다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누구겠습니까? 공유수면관리청 이렇게 불러요. 공유수면은 바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둘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축적 변경 보겠습니다. 이거는 도면인데요. 도면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토지 대정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지적공보. 이게 뭡니까? 지적도. 임야대정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도면 뭡니까? 임야도.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소축척의 지적도입니다. 소축척이니까 토지가 크게 그려져 있을까요? 작게 그려져 있을까요? 작게 그려져 있을 겁니다. 토지들이 굉장히 작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작게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적도예요. 거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는 토지죠. 거래가 잘 되는 토지가 바로 토지대장 지적대에 등록되는 토지들이에요. 그럼 거래는 잘 될 겁니다. 거래가 잘 되는데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 거래가 잘 되니까 가격이 비쌀 테고 시간이 흘러가면 비싼 가격이 더 비싸질 겁니다. 왜? 우리나라는 토지가 굉장히 협소하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면 토지가 자꾸 거래가 잘 되고 시간이 흘러가면 가격이 점점 비싸질 텐데 토지 소유자가 팔고 싶어도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잘 안 팔립니다. 왜? 가격이 너무 커지니까. 사고 싶어도 제때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왜? 너무 비싸져서.
그러면 팔고 싶을 때, 사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쪼개서 팔아야 되고 쪼개서 사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이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는 자꾸 분할이 이루어져요. 분할이. 그래서 토지가 자꾸 분할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각종 토지 이동 중에서 가장 빈번한 토지 이동이 뭘까요? 분할입니다.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한반도 땅덩어리가 협소하고 사람은 많고 그래서 땅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땅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쪼개서 팔아야 되고 쪼개서 사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토지 이동 중에서 가장 빈번한 토지 이동은 분할이다. 이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가 자꾸 쪼개집니다. 그러면 소축적이니까 가뜩이나 작은 모양으로 그려지는데 계속 토지가 쪼개진다면 공시 기능은 점점 악화가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가뜩이나 소축적이라서 작게 등록되었는데 자꾸 그 작게 등록된 토지가 또 쪼개진다면 이건 공시 기능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시 기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꿔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즉 요거를 이렇게 쪼개서 4장의 지적도로 바꿔서 크게 그려야 될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를 축척이 변경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축척의 지적도니까 토지가 큼지막하게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를 축척 변경이라고 불러요. 다시요. 소축척의 지적도를 대축척의 지적도로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축척 변경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척 변경 제도는 왜 만들어졌느냐면 첫 번째, 도면에 정밀도가 올라가겠죠. 왜? 큰 모양으로 그려지니까.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두 번째,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축척 변경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요거는 이해가 되시겠죠? 요거는 이해되십니까? 이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철산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입니다. 철산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인데 이 지번부여 지역에 지적도가 몇 장이 존재하느냐면 지적도가 몇 장이 존재하느냐면 몇 장을 할까요? 이렇게 12장의 지적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데 이 지적도 그릴 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이유인지 여기는 축척이 600분의 1 지적도가 작성이 되는데 요 4장은 1200분의 1의 지적도가 작성된 상태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 요 도면은 100제곱미터인데 토지가 이만하게 그려질 텐데 왜? 대축척이니까. 그런데 이쪽 옆에는 토지가 똑같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더 작게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100제곱미터의 토지가 이쪽의 도면에는 대축척이니까 큰 모양으로 그려질 테고 이쪽은 4장은 1200분의 1 지적도, 즉 소축척이니까 작게 그려질 겁니다. 같은 크기의 토지인데도. 맞습니까? 이는 합리적인가요? 비합리적인가요? 비합리적입니다. 공시 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공시 기능에 혼란이 발생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치를 시켜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같은 면적이라면 도면에도 같은 크기로 그려져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같은 지번부의 지역이니까. 그러면 같은 크기로 그려지기 위해서는 축척을 일치시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어느 쪽을 바꿔야 될까요? 바꾸는 방법은 정밀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공시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어느 걸 바꿔야 될까요? 네, 이걸 바꾸는 겁니다. 얼마로? 600분의 1 지적도로. 이때 뭐가 나타납니까? 축척 변경이요. 이게 바로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축척 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 지번부여 지역에 있는 도면은
통일적인 같은 축척이 돼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네. 이 축척 변경은 몇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나타납니다.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이 나타날 여지가 없습니다. 왜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거래가 잘 안 된다고 했죠. 거래가 안 되니까 땅 가격이 저렴하다고 했죠. 저렴하니까 효율성을 높일 필요도 없죠.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도 없죠. 맞습니까? 토지가 분할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될 겁니다. 따라서 지적도에서만 나타나고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두 번째, 이 축척 변경 제도는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는 게 축척 변경이에요. 그렇다면 대축척에서 소축척으로 바뀌는 것은 축척 변경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왜요? 정밀도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버립니다. 축척 변경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이는 축척 변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골로 출제되는 지분이죠. 세 번째, 이 축척 변경은 신청도 가능하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신 것은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하는 거였죠. 소유자에게 우선권이 인정이 됐죠. 그런데 이거는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 직권을 하는 게 아니고요. 대등한 관계예요. 신청에 의해서 축척 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직권에 의해서 처음부터 축척 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원래는 직권에 의한 축척 변경만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해서 신청도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청, 직권. 되셨을까요? 네 번째, 축척 변경 절차와 관련해서 출제가 이루어진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건 나중에 보실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지금은 개념 위주로 보십니다. 축척 변경. 책을 좀 보시죠. 책을 보시면 축척 변경 나와 있고요. 첫째 줄 보시면 지적도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있죠. 임야도라는 표현이 있다면 맞는 지문일까요? 틀린 지문일까요? 틀린 지문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변경해서 등록하는 것은 축척 변경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축척 변경 사유를 보시면 첫째 줄 보시면 신청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직권. 신청, 직권. 두 관계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동글뱅이 1번을 보시죠.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여기서 토지 이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분할을 얘기할 겁니다. 잦은 토지 이동으로 한 필지 규모가 너무 작아져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진영 성과의 결정이나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이게 결국 뭡니까? 도면의 정밀도를 높여서 크게 그리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2번을 보시면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인데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다면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한다고 했죠. 이게 뭡니까?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축척 변경을 얘기하게 될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거기 축척 변경 절차가 나오는데 이건 아직은 어려우세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1, 2월 달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96쪽 등록상의 정정을 보십니다. 지금 우리는 특수한 토지 이동을 보고 계시죠. 특수한 토지 이동, 등축, 지도해. 이제 등록상 정정을 보실 텐데 이건 잠시 쉬었다 하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